GTX C노선 천안연장 추진위원회가 활동보고회를 21일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GTX-C 천안연장 추진위원회 활동보고회 및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GTX-C 천안연장 추진위원회 사무차장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인사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GTX C노선 천안연장 추진위원회의 활동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강연을 해주실 국토교통부의 신속개통 기획단의 이경석 단장님께 특별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천안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국민의 그 민족 정신을 북돋은 그런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초반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국민 성금으로 이렇게 그 마련된 시설이기도 하죠. 이 그 독립기념관의 그 의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그 각고의 노력과 성원 덕분에 K컬처 박람회를 성공시켰고 또 그 우리 천안의 그 여러 가지 그 지리적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삼남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위치에 천안이 놓여 있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도로라든지 철도 등 SOC를 많이 확충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활용점정의 계기가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GTX C3 노선의 천안 운행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어제도 천안 아산 간 고속도로 준공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보조적인 일이고 정말 핵심적인 일은 우리 천안과 서울 구체적으로는 천안에서 성량리까지 약 1시간 그리고 강남 삼성역까지는 4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GTX C3가 특히 구도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GTX C3가 그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우리 천안시가 안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이제 우리 맹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제 목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국토부에서 그 이 철도 부분에 그 GTX-C 사업 단장으로 계시는 이경석 단장님께서 우정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큰 힘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직접 오셨다. 큰 의미 부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활용 점정 역할을 하게 될 이 GTX-C 노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그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다 보면 이 속도가 빠른 열차는 훅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GTX-C3를 포함한 철도망은 우리 천안 시민들이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높여줄 결정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동인구가 한 7, 8만 명 되지만은 앞으로 천안은 서울까지도 출퇴근도 가능한, 또 서울 시민들이 천안까지 또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아주 그 일반 생활 측면에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삶의 질을 결정지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 천안 역세권 도시개발 촉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이 사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특별한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경석 단장님을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 의장 정도입니다. 오늘 천안 GTX C노선 천안 연장 추진위원회 중간 활동 보고회를 갖는 시간인데요.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그동안 5월 1일 날 저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까지 활동을 해오셨는데, 우리 맹명호 단장님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 민간 영역에서 5개월 동안, 장장 5개월 동안 꾸준히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성모용 전 시장님까지 나오셔서 함께 응원해주고 계신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방금 전에 우리 축사해주신 박상돈 시장님, 우리 추진위원회만 믿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시장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 추진단장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강의도 해주시고 하신다는데, 사실 우리 GTX-C 노선 천안 연장 문제는 굉장히 천안 시민들의 영원이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천안 시민들이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큰 염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 천안이 수도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여기 GTX C 노선에 천안 연장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동안 활동하시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중간 보고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좀 잘못되고 방향이 좀 틀어진 게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단장님 나오셨지만, 국토부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천안 연장까지 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꼭 하긴 해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지금 GTX C노선은 수원까지만 일단은 확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산도 그까지만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 빨리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일부 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들이 우리 천안, 또 평택, 오산, 이렇게 뭐 아산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박상돈 시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천안은 급하니까 자치단체의 일부 비용을 내서라도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우리 오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또 연결이 되니까 우리보다 덜 급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오산하고 평택은 약간 주저주저 하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시행도 좀 늦어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해결 방안으로 일단 수원까지 하고 국비 좀 포함시키고 일부 도비도 좀 포함시키고, 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시비도 좀 많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28년까지 착공할 때 우리 천안시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거기 이제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새로 편입되는 열차 구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역도 새로운 역 신설하는 문제, 이런 비용들이 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단장님 잘 될 것 같죠? 천안 연장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드리고 우리 추진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도장 찍는 날까지 열심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도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 잘 점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추진 의원님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철도 문제가 나오면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그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이 KTX 역사가 경부선의 쭉 KTX 역사를 보면은 다른 지역은 전부 이제 그 본역으로 지나갑니다. 대전 마찬가지고 대구 마찬가지고 우리 천안만 유시민지 쪽으로 옮겨와서 KTX 역사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이 제공되어 왔는데 이 철도 문제만 나오면은 그 당시에 정치권에 있던 분들, 우리 지역에 정치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천안 본역에 KT 역사가 안 들어갔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원도심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천안시청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그쪽 쪽이 더군다나 이제 어려워졌는데 KTX가 그쪽으로 지나갔다 하면은 지금 같은 불균형은 깨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04년도에 KT 역사가 개통이 되고 2005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천안 통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천안은 이제는 빨대 현상으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밥을 먹으러 가고 서울로 물건을 사러 가고 친목계도 서울로 가서 살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실에 와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막 야단쳤는데 이미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 우리 천안시가 50만을 놓으면서 구청을 두게 됐거든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해서 천안에 와서 살고 천안 출퇴근하고 또 KTX를 이용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니까 천안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오는 그런 빨대 현상이 아니라 역빨대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철도가 갖는 그 중요성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천안이 이제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다 지나가잖아요. KTX, 수도권 전철. 철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에 GTX 노선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천안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이제 의욕적으로 또 현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또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동북권 개발에 큰 역할을 좀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맹 위원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직접 국토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믿고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우리 천안시가 승격한 지 60년이 되는 날이라고 시장님이 지금 많은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K컬처도 하시고 또 흥타령 축제도 하시고 이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천안시정에 적극 관심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도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맹명호 위원장님의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활동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 두 번째로는 69만 천안 시민의 뜻, 세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뜻이 GTX-C 천안 연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원희룡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고요. 진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를 갔을 때 시장님께서
친히 또 친서까지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 의원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또 이런 좋은 말씀까지 아마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박상돈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립 추진 배경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잘 말씀드렸듯이 GTX 신호선 천안 연장 확정과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우리 천안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구성은 저를 비롯한 명예 추진위원장님, 그다음에 한 100여 분의 추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날 저희들이 출범 기자회견을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상돈 천안시장님의 면담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격려와 든든한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차원에서 또 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순수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돈 시장님이 그날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6월 14일 날 저희들이 추진위원들의 위촉식과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 100여 분 넘는 분들이 참석하셨고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의 이 위촉식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6월 15일 날 저희들이 김태흠 도지사님 면담을 추진해서 김태흠 지사님을 방문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님도 강력한 의지로 GTX 신호선 천안 연장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 부분에서도 도비를 충원해서라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시장님께 전달해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면담 시간이 한 15분 정도 예상되었었는데 우리 이 신호선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특히 도지사님도 우리 GTX 신호선 천안 연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또한 전폭적인 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여 분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데모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참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그 친서 하나로 저희들을 또 따뜻하게 많이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관련된 국토부 또 관계자분들이 직접 GTX 우리 노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셨고 저희 의원 방문하신 의원님들을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다 사진까지 같이 찍어 주시면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13일) 날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만든 우리 천안 시민의 서명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여 부 이상 서명 명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날 가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가서 대통령실에 저희들의 뜻을 확고히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는 확고한 뜻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안시 전역에 한 100여 개 이상의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또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천안 시민들의 그러한 관심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송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택 천안까지 기존 이미 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GTX C3 철도에 그 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하시고 또 이 김태흠 도지사도 공약을 하고 천안시장 박상돈이도 공약을 한 어떻게 보면 이건 이 공정증서와 같은 그런 중요한 그 약속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그 완수가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변화무쌍한 그런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치의 그런 이 방심을 하지 않고 마지막 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존경하는 맹명호 추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이렇게 완수할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공적으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GTX C 노선이 천안까지 반드시 연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장의 영원의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 보고를 마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단장님과 팀장님의 강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도로철도 항공과의 철도물류팀장 황선은 사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천안시 철도 현황입니다. 천안시는 지명에서 보듯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전라남도, 경상도 등 남부지방에서 수도권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천안시는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직선 거리도 83.6km에 불과합니다. 특히 철도교통 요충지로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2016년 SRT 개통으로 서울을 30분대에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준수도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천안역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양재, 강남, 청량리 등 동남부 지역으로 철도 교통망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 늘 필요성을 우리가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주변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GTX-C 연장 노선을 경유하는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포함해서 2021년 기준 약 270만 메가 도시권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추세는 결국 교통 수요에 대한 증가 추세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안시가 철도 교통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가는 과정에 지원 정책 또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같이 협업을 하여 철도교통 출퇴근 시간, 승차권 지원 등 앞으로 정책이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GTX입니다. GTX-C에 대한 개념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 30분대 진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 철도입니다. 이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토교통부의 이경석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안시가 포함되어 있는 GTX-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TX-C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고 개량해서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설계속도 200km의 평균 최고속도 180km까지 평균 80에서 약 100km 속도를 자랑하며 기존 전철 대비 획기적인 속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철도벽이 속도 경쟁력 우위와 서울 주요 도심 간 통과를 접근성으로 수도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교통 혁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GTX-C의 천안 연장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경부선과 장항선, 기존 전철 공용 구간을 활용해서 신설 사업비를 줄임으로 인해 경제성 확보에 유리하고 또 광역철도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 광역철도 지정을 제한하고 있던 거리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 제도적으로도 제약 요소가 해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역에서 양재, 삼성 등 동남부 지역의 철도 교통망이 새로 구축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GTX-C 노선이 경유하고 있는 화성, 이남, 천안까지 메가 도시권으로서의 천안역의 위상과 역할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C는 천안역에서 양재, 강남, 수도권 남부 지역 철도망을 연결해서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명실상부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GTX-C를 통해 천안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역세권 주변 상권과 원도심의 중심 도시기능 회복도 앞당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GTX-C를 위한 노력입니다. GTX-C는 충청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되었듯이 공약사항으로 이미 여러 국민들 앞에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GTX는 수원에서 천안까지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 지역 공약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충청남도는 GTX-C 천안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연말에 착수하여 올 연말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 국토부 장관 방문 시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충남도 최대 현안으로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명명호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충남도청 방문 시에도 저희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제는 GTX-C입니다. 앞으로 GTX-C는 천안 연장 운행까지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충청남도는
여기 계신 국토교통부 이경석 추진단장님과 성무영 명예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적극 협력하여 GTX 천안 연장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 연장되는 지자체 중에 천안시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열망을 가지고 하시는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천안시의 그 시민들 열망,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님, 전임시장님 다 이렇게 한 뜻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자극이 되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과찬의 말씀을 주셨지만, 어차피 이게 된다면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천안 시민들의 열망이 그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꼭 참석을 하고 싶은데 국회 일정이라든지 다른 일정이 지금 워낙 바쁘셔서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 추진단에서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참석을 하게 됐고요. 뭐 장관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단 입장도 변함이 없고요. GTX C 연장은 반드시 저희가 천안 시민들과 함께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치의 어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론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장관님 그리고 천안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GTX는 뭐 아시는 것처럼 Great Train Express 해서 약자를 따서 GTX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수도권 외곽하고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 뱅철도입니다. 목적은 그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 장거리 통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제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40m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저는 이제 GTX A 현장 지금 하고 있는 현장들을 다 모든 역사들 다 들어가 봤었는데, 정말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야, 이거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런 터널을 뚫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요. 근데 뭐 40m 사실 감이 안 오시니까 40m 건설하면은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집들이 흔들리고 아파트가 좀 불안해지고, 뭐 재건축 추진한 단지들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일부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가 40m라 하지만 40m는 최소의 수치고요. 평균 한 50m 정도가 됩니다. 깊은 데는 70m까지도 들어가고요. 제2롯데월드가 파일을 몇 미터까지 박으신지 아십니까 혹시? 67m까지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37m를 개착을 하고 그 밑에 파일을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한다고 굉장히 이제 깊게 박은 겁니다. 그게 67m입니다. 67m니까요. 저희 웬만하면 제2롯데월드를 위에다 지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안반을 뚫고 지나가는 그 터널이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모스크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스크바도 대심도에다가 지하철을 건설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지하 이 대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지진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위에 지표면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쪽 수도권에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게요.
저희 웬만하면 한 15m 정도만 파면 전부 안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m 정도만 파서 그 위에 파일만 한 15m에서 한 20m 정도만 박으면, 그러니까 총 한 30m 정도만 들어가면 웬만한 건물들은 지진에서 또 되게 강하고 안전하다는 게 이제 지질학자들의 또 토목공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만큼 이 안전하게 지하에다가 이제 대심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열차가 다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선으로 바로 뽑을 수가 있죠.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GTX C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에 방해된다고 뭐 데모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하 대심도로 가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수서역에다가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9월달에 그 개관을 하게 될 텐데 이 홍보관에 직접 그 소음이나 진동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관을 하면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직선화가 되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설계 속도는 최고 200km까지, 시속 200km까지 지금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최고 설계 속도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180에서 19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표정 속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기차가 가다가 감속을 해서 역에 섰다가 다시 또 출발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속도, 전체 속도를 표정 속도라고 이제 법에서는 일컫고 있는데요. 이 표정 속도가 GTX A가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기대 효과는 GTX A 같으면은 파주에서 삼성까지 지금 8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GTX B 같은 경우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79분 걸리던 게 30분 정도. 그 다음에 GTX C가 덕정에서 삼성까지 82분 걸리던 게 그 27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래서 도심지까지 30분대로 진입시키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노선 추진 현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GTX 지금 현재 A, B, C 그리고 GTX D라고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 철도가 있습니다. GTX A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이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82.4km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업비는 약 5조짜리 사업이고 현재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네, 다만 지금 이거는 전체 개통을 하기가 지금 조금 무리가 있던 게 이 삼성역 중간에 이 삼성역을 그 서울시가 영동개발 복합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같이 이제 복합해서 건설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서 일단은 이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 구간을 내년 초에 먼저 개통을 하게 될 예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내년 말에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개통이 될 예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은 되는 대로 25년 또는 26년 초에 그 무정차 통과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완전 개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적 개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TX B는 인천대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82.7km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그 경춘선을 일부 공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용산에서부터 상봉 구간이 재정으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현재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와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도 개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GTX C는 뭐 아시겠지만은 양주 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86.5km 구간입니다. 총 4.6조가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이 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환경영향평가 같은 이제 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고요. 실시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단 올 연말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 지금 D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김포 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21.1km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서 그 기재부에서 조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GTX-C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6.46km 정도가 지금 운영 구간인데요. 총 14개 역이 있습니다. 10+4인데요. 저희가 RFP에 고시할 때는 10개 역이 있었고 그 중에 4개 역은 사업자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한이 들어온 역들입니다. 그 역이 지금 의왕역, 인덕원역, 그다음에 상록수역, 왕십리역 이렇게 4개의 역이 추가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 4개 역은 대부분 그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100%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중에 덕정부터 수원까지 구간 중에 신설되는 구간은 창동 바로 앞 직전에서부터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이 구간이 신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대심도로 뚫리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용 구간으로 경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40km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업기간은 공사기간 5년, 운영기간 40년 해서 28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BTO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 2018년에 에타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BC가 1.36이 나와서 통과가 됐고요. 그 이후에 RFP를 고시를 해서 21년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협상을 착수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야 민자 적격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2년의 차이가 있었죠. 1년이면 갈 수 있는 건데 2년이나 걸렸던 이유는 창동 지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된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창동이 이제 지상화를 할 거냐 지하화를 할 거냐를 두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요. 저희가 뭐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장관님께서 그리고 대통령님의 뜻으로 창동은 지하화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협상을 23년도 5월 달에 완료를 해서 8월 달에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 연말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선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동 직전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삼성역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대심도를 통해서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GTX-C의 주요 특징입니다. 일단 전용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37km 구간은 전부 대심도로 이제 건설이 되게 됩니다. 표준 속도는 8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선화 시켜야 되고 사업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 하부 통과를 최소화하는 노선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심지 구간은 TBM 또는 무진동 발파 공법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는 나툼 공법이라고 화약을 넣어서 발파시키는 공법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소음 진동이 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고 사업 그 속도가 조금 진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TBM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를 해서 A도 지금 그 서울 시내 한복판 구간부터 한강 하저 구간은 전부 다 TBM 구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은 나머지 뭐 GTX A, B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됩니다. 우리 보통 지하철 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주 동선이고 계단이 부 동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심도는 뭐 동탄역 가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탄역은 지하 역시 대심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상으로 빠져나오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한 7번 정도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SR 타고 동탄역 가는 시간보다 그거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상 올라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 GTX는 계단이 없어지고요. 메인 동선이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 동선이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을 지상으로 빨리빨리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간 평면 환승은 삼성역하고 청량리역에서 각각 A하고 B하고 평면 환승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평면 환승이 뭐냐면 바로 내린 데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옆에 가가지고 이제 갈아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운행은 지금 전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를 열차가 계속 뭐 순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일부는 그렇게도 다닙니다. 근데 이 목적 자체가 출퇴근 목적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는 그 청량역까지 또는 과천청사역까지, 밑에서는 수원에서부터는 이제 창동까지를,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출퇴근용인 거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시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창동까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행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1일 164회, 그래서 출퇴근 약 6분 간격입니다. 비첨두 시간에는 이보다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6분 간격으로 지금 다니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도 11월 달에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청회가 마무리가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12월에 착공하고 28년도에 준공해서 운영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민자 사업자는 40년 동안 운영을 해서 68년도에 운영이 종료되고 다른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 연장 관련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기획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내셨죠. 그 공약 내용이 뭐냐면 ABC는 연장, DF는 신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A는 평택까지 연장하는 거고요. B는 춘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C는 아시겠지만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 천안, 아산까지 연장한. 이 천안, 아산은 사실은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구두 공약으로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TX D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부권 급행철도에 더해가지고 더 연장해서 이 노선을 강남으로 쭉 빼는 노선입니다. 근데 이제 강남으로 빼면서 인천공항에서부터 하나를 더 지선을 연결시키고요. 삼성에서부터 원주까지 또 하나의 지선을 연결시켜서 더블 Y자 형태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X-E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서울 강북을 거쳐가는 이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를 횡단하는 노선이고요. GTX-F는 지금 잘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대부분 이제 뭐 분당 수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용을 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BC 연장하고 DF의 신설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이 되려면 사업성도 나와야 되고요,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22년 6월부터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약 노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은 저희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후에 이제 예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직접 판례를 가르치시면서 직접 공약을 발표하셨을
있습니다. 이때 발표하실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노선과 관련해서는 일단 평택까지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해서 그리고 천안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GTX를 천안까지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같이 기획연구에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사업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냐면요. 일단 모든 철도 사업은 5차 철도망 계획,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틀에 담겨야 됩니다. 이 이제 국가 기본 계획이고요. 여기에 이제 담기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을 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차 철도망 계획에 일단 반영한 후에 이제 기재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뭐 착공을 하고 이렇게 쭉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그 전에 있던 4차 철도망 계획이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5년, 그러니까 10년짜리 계획인데요. 10년짜리 계획이다 보니까 10년짜리 계획인데 5년마다 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5년이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요. 26년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26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23년도인데 앞으로 3년이나 더 기다려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1년 좀 앞당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25년 초에는 수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7월 달에 이미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25년 초에 저희가 5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되면 대통령님께서 금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하신 게 있는데요. 이 연장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기 내 예타 통과는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5차망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 임기 내 예타 통과까지는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A, B, C는 아까 보셨지만 A도 삼성까지 이제 하면 28년, B는 30년, C는 28년에 개통 지금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장 사업은 사실 공용선이 기존의 선을 다 공용하는 데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굳이 5차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같은 시기에 개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자체 분들께는 그렇게 하려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이 별도의 트랙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정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으로 하려면 어쨌든 5차 철도망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이제 애매했던 겁니다. 다행히 GTX A는 평택시는 하겠다라고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GTX A는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GTX B는 할 의사가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절차에 따라서 5차망에 담고 예타를 보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GTX C가 이제 문제였는데요. GTX C는 아시겠지만 6개 지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동두천, 화성, 평택, 오산, 천안, 아산 이렇게 6개 지자체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입장 차이가 전부 다 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약에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뭐 도와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지난 6월 달에 6개 지자체하고 저희 국토부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거를 한번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천안시에서 대표 지자체를 맡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천안시
협의체를 대표로 해서 이 협의체가 계속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저희가 철도건설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의 철도 노선에 역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자 부담으로 가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이 1이 나와야 됩니다. 1이 무조건 넘어야지만 이 원인자 부담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 선을 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라고 해도 신선은 철도망계에게 반드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의 연장 사업은 BC가 1이 넘고 기존의 경부선을 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이제 6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 절차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그 지자체가 사타를 해서 가지고 온 영역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BC가 1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증을 해서 BC가 1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BC가 1이 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라고 공문을 저희가 지자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공문을 받아서 아까 A의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건설하게 될 공단, 철도공단, 그 다음에 운영하게 될 A 사업자와 바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상이 완료가 되면 협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그 협약을 맺게 되는 순간 이제 바로 설계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쭉쭉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6개 지자체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그 6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지금 사탈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동두천, 병점, 그다음에 평택, 지제, 오산, 천안, 아산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한꺼번에 제출하려면 그게 원칙이긴 한데 만약에 그거를 다시 해갖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용역을 하는 데만 또 한 1년여가 또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국토부가 그거는 알아서 하겠다. 그런 절차는 간소하게 저희가 받을 테니 지금까지 용역한 결과들을 각자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증 용역은 통으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사실은 이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관건은 평택시였습니다. 평택시는 A가 이미 연장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C까지 하면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그래서 C는 좀 약간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이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평택시랑 계속 만나서 좀 설득을 했고, 왜냐하면 그걸 결정하는 거는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원인자 부담을 할지 말지 여부는요. 그래서 평택시도 일단은 그러면은 검증 용역에는 동참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6개 지자체하고 다 같이 이제 협의회를 또 3번째 협의회를 열어서 이제 저희는 안 끼고요. 6개 지자체 협의회에서 평택시 주도로, 천안시 주도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그럼 일단 국토부의 검증 용역을,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했던 사타에 대한 검증 용역을 국토부가 조금 해달라라고 하는 그 검증 요청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기로, 추석 전에 보내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희가 그걸 받게 되면 추석 직후에 바로 이제 검증 용역을 이제 들어갈 예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시장님 사실은 그 전략으로 평택 씨가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6개 지자체 중에 일부만 하겠다, 일부만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라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지자체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C가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심 끝에 또 평택시장님도 오케이 하셔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지금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시장님들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공식화시키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시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좀 밖에서 보시기에는 뭐 더디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와 협상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왔고, 그 이면에는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또는 뭐 해태하겠다 뭐 이런 건 지연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28년도까지 맞춰서 이걸 개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저희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노력에 저희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좀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지겠다는 데는 그 차를 세우지 말고 패스를 시키고, 그래서 정말 28년 무렵에는 공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거기와 일치하는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공약집에는 안 들어가 있다. 물론 그렇지만 이분이 특별히 추가해서 TV에 노출해서 공약을 추가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당선된 이후에 천안역까지 직접 모셔가지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또 받고 재확인까지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신뢰관계와도 관련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천안까지는 변동 없이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천안은 빚을 내서라도 부담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안까지 연장하는 경우와 아산까지 하는 경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혹시 이제 도 입장에서는 이제 아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타당성 조사나 이런 때 그럼으로 해서도 타당성 조사가 안 될 때는 천안이 더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우리 토에서 나오면은 죄송한데 그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천안까지 했을 때와 아산까지 연장했을 때도 차이가 있을 거로 보는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기획연구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하나로만 단일하게만 하지 말고 천안의 경우, 천안까지 연장할 경우, 또 아산까지 연장할 경우를 동시에 검토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6개 지자체가 걸려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뭐 1개 지자체만 하겠다는 경우, 2개 지자체만 하겠다는 경우, 이 경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경석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GTX 노선 연장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했지만 근간에 조금 활동이 뜸했고요. 또 천안 시민들한테 저희들 활동 보고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GTX 천안 유치를 염원하는 천안 시민들의 그런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뭐 그 가장 결정권자가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하고 꾸준히 저희들이 컨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관련된 아까 6개 지자체에 거기에 이제 추진단들이 있으면은 그 민간 추진단들하고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또 우리 추진단의 차원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어떤 뭐 푸시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응원을 한다든지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그 GTX-C 노선이 천안까지 연장된다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획기적으로 많은 혜택이 될 것이고 천안시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이 사업 또한 추진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